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잇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기자와 함께 국립경주박물관의 이사지왕 칼 상설 전시 소식과 함께 추석을 앞둔 물가 대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금관총에서 출토된 칼을 상설 전시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게 언제부터 전시하나요? 네,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19일부터 신라역사관 제2실에서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큰 칼 3점을 전시합니다.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칼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네,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유물이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금관총은 우리나라 최초로 신라 금관이 나온 것입니다. 일제 때였는데요. 1921년 9월 가옥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유물이 나와서 조선 총독부에서 발굴했습니다. 당시엔 정식 조사를 건너뛰고 아마추어 고고학자와 일반인들이 투입돼서 부장품만 수습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구에 활용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은 근래 들어 재발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발굴단은 미공개 자료 정리와 무덤 해체 조사 단계에서 각각 이사지왕이라는 명문과 이사지왕도, 즉 이사지왕의 칼이라고 쓰여진 칼집 끝 장식을 발견했습니다. 예. 관련 유물 3점 중 2점은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고 한 점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따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박물관 유물을 경주로 옮겨서 금관총의 주요 출토품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 금관총에서 왕의 칼이라고 명기된 칼이 이렇게 석점이나 발견됐다면 금관총의 무덤 주인은 이사지왕으로 봐야 하는 거겠죠? 네, 매우 유력하지만 100% 확실하다고 말하기에는 고증이 좀 더 필요할 듯합니다. 네. 또한 이사지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국립경주박물관 측은 칼의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서기 500년 직전 사망한 신라왕 혹은 최고위급 왕족 가운데 한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계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신라 상국이 왕 가운데 한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이번에 이사지왕 큰 칼은 신라 왕의 이름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유물이기도 해서 학술적으로도 의의가 매우 큽니다. 예. 기존의 신라 왕 이름은 서기 503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 등장하는데 이사지 왕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 왕의 이름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유물이 지금 한 곳에 전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박물관 나들이 한 번씩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주시가 침체된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주 중심 상권 부활을 위한 사업 일명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됐고 올해 1차 연도 사업 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라의 거리 조성, 스마트 신라 조성, 신라의 청춘 사업, 신라의 연합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네. 먼저 신라의 거리 조성은 황리단 길과 중심 상가를 이어주는 거리입니다. 예. 금관총에서 따와가지고 금리단 길 디자인 거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네. 스마트 신라 조성 사업은 복합문화공간과 공유회의실, 교육실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게 골자고요. 예.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하는 스마트 상권 시스템 조성과 금리단길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개발도 추진합니다. 신라의 청춘 사업은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아트페스타, 거리 예술 등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라의 연합 사업은 경주 도심 상권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지역 상인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또 게다가 추석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 밥상 물가 안정 범시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고에 시달리는 소비자와 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없이는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범시민 대책회의 형태로 연 것이고요. 네. 포항시는 지난 6월 물가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생활 밥상 물가 안정 5종 세트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5종 세트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입니까? 네, 먼저 그 원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24억 원의 원재료비 구입 특례 보증 외 2차 보전금으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물가 안정 고용 장려금 10억 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1인당 최대 50만 원,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네. 평균 가격 미만으로 영업하는 업소에는 125만 원을 지원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최대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와 사료 구매 자금, 가축 조사료 생산 장비도 지원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택시비, 쓰레기 봉투와 같은 공공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포항시는 추석맞이 포항사랑 상품권 900억 원어치도 발행합니다. 손정호 포항시 일자리 경제국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생활 밥상 물가 안정 범시민 대책회의 개최 소식 살펴봤고요. 포항 지진 피해에 따른 구제지원금 가운데 일부가 잘못 지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려 500건가량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 구제 지원금은 작년 3월 처음 지급된 이후에 올해 7월까지 모두 10만 6천여 건이 지급됐습니다. 액수로 보면 약 4,850억 원에 이르고요. 그런데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가 지급건 전체를 재검토한 결과 오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입니다. 예. 현재까지 파악한 환수 대상은 391건이고 추가로 100여 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최종적으로는 약 500건가량이 환수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의 오류가 발생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유형이 좀 나와 있습니까? 환수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공동 소유 물건에 대해서 해당 지분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 그리고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우선 통보를 받은 96건에 대해서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환수 관련 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항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포항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환수 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오전 별세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해온 허대만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54세입니다. 고인은 경북 포항 대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만 26살이던 1995년 제2대 포항시 의원으로 당선돼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경북도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이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포항시장 선거에서 모두 낙선함으로써 민주당 불모지인 TK 지역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당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포항종합운동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발의는 24일입니다. 네, 뉴스데이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